자, 봅시다. 어떤 fx란 친구가요, x는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나뉘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데요. 자, 역함수를 갖는다 라고 하면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겠죠? 자, 그리고 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3개고 교점의 x좌표가 이러이러할 때 너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린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주자면요. 자, 일단 역함수를 갖는다고 할 때는 너 아니면 너, 요 둘 중에 한 케이스로 진행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항상 증가하면서 역함수를 갖는 경우에는요, y는 fx와 y는 f 역함수의 모든 교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존재해요. 그래서 요 문제를 보고 저거를 보고 그럼 fx가 요 점, 요 점, 요 점을 지나겠네 해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면은 문자가 뭐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뭔가 좀 조건이 모순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안 그래도 6월 평가원 문제라서 조금 더 실험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평가원에서 요런 문제 낼 때는 항상 증가하는 케이스로 내거나 항상 감소하는 케이스에서도 뭐 요거를 갖다가 적용시켰을 때 깔끔하게 나오도록 뭐 그렇게만 문제를 내다가 이렇게 6월에는 한데 머리를 갖다가 때려본 바가 있어요. 물론 요 뒤로는 이렇게 좀 어려운 역함수 문제가 나온 적이 거의 전무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요 문제를 통해서 알아가야 될 거는, 그러면은 항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역함수랑 원함수의 교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걸 갖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x축, y축이 있고요. y는 x가 있어요. 만약에 항상 감소한다면은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원함수고요. 이 원함수랑 역함수랑 y는 x의 대칭인 거는 변하지 않아. 그림을 너무 못 그린다. 자, 역함수가 요렇게 그려진다 해볼게요. 괜찮죠? 그래도 꽤? 으쩌짜.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 놓으니까 역함수랑 원함수의 모든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한다라는 말조차 잘못됐겠죠? 그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자, 한번 하나씩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요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감소하는 경우,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유한하다면 교점의 개수는 반드시 홀수계로 존재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교점의 개수가 유한하다는 말이 왜 들어가나 싶을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얘가 y는 x고요. 한번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근데 얘는요, 원함수도 y는 x고요. 역함수도 y는 x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교점의 개수가 그냥 무한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아무튼 요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말을 좀 추가적으로 붙여봤고요. 아무튼 좀 통상적으로 교점의 개수가 유한하다면은 교점의 개수가 반드시 홀수계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눈치밥이 있으면은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3개로 주어졌을 때 역함수에 대한 의심이 좀 더 가중되는 그런 소스로 볼 수도 있겠죠. 자, 또 하나 뭐 있냐면요, 이것도 결국에 다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다 감소하는 경우야. 또 그 다음에는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은 서로 y는 x 대칭이다.
요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성질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뭐가 있냐면요. 어떤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에 대하여 원함수와 역함수의 모든 교점을 지나는, 이렇게 하자. 원함수와 역함수의 모든 교점을 지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 그지? 이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어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점의 개수가 막 5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원함수, 역함수 성질은 요 4개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화끈하게는 좀 부적절한데 무조건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순간 강의 찍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아저씨 말투가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래봤고요. 아무튼 이제 이거 지우고 한번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증가하는 경우 항상 증가한다고 가정해서 요 세 점을 갖다가 fx가 지난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 스스로 해봐야 돼요. 이것도 안 하면은 여러분들 점수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도둑놈 신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한번 이 감소하는 경우구나 이거를 알아냈다고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교점의 x좌표가 이러이러하대요. 그럼 먼저 가운데 있는 교점은 요 사실에 의해서 1,1이 돼야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1,1을 이용하면은 여기다가도 대입해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교점의 x좌표는 너랑 너가 된대요. 근데 봐봐봐. 결국에 교점이 어떤 1,1이 여기 있고요. 너의 대칭으로 이렇게 교점 2개가 존재해야 돼.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 1,a가 된다 해보고 아니네 a라고 하지 말자. 마이너스 1,p가 된다 해보고요. 너는 2,q가 된다 해볼게요. 근데 뭐라고요?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은 서로 y는 x 대칭이라고요. 너랑 y는 x 대칭이야. 그럼 너를 갖다가 대칭시켜보면 뭐가 돼? q,2가 되죠? 오잉?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1이 q가 돼야 하고요. 2가 p가 돼야만 한다. 즉 서로의 x좌표를 서로의 y좌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식으로는 1,1을 너랑 너가 지난다 라고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는 너를 얘가 지난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식의 개수랑 문자의 개수에 있어서 정답을 구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먼저 1,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1 하나 나오고요. c 더하기 2분의 5가 1 나오겠죠? 그럼 이거 넘겨주시면은 c는 마이너스 3분의 2. 뭐래. c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이고 좋아. 그러면은 a랑 b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를 갖다가 여기다 한 번 더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가 나오네요. 그럼 너랑 너를 더해 주시면은, 자 일단 요거 하나 얻었고, 너랑 너를 더해 주시면은 2b는 3 돼서 b는 2분의 3 나오겠고요. 그럼 b는 2분의 3을 넣어 주시면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얻어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구한 a, b, c가 항상 감소한다는 조건에도 충족한다는 거를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정답 한번 구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6 그리고 더하기 15 이렇게 돼서 20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